뚫고 오신 두 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어요? 별로 안 했어요. 그 강북강변 마포에서 네. 상암까지 구간은 뭐 예. 그냥 조금 뭐 천천히 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 게 지금 고양, 파주, 일산 이쪽은 뭐 지금 기상 상황도 심각하고 도로 상황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기도 시흥, 신천동, 월곶동은 아예 눈이 아예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큰 나라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래도 눈이 시작을 했습니다. 눈발이 세요. 그나마 다행인 게 내일 날씨가 되게 푸근하다고 하니까 이 그러니까 내리는 눈이 빨리 녹아야 되는데 조금 그거는 좀 그러니까 좀 더 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 기상 상황, 도로 상황은 계속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화끈하게 한번 또 정치 상황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늘에서는 눈폭탄이 떨어졌고 국민의당에는 통합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의총에서 저 뭐 격렬하게 토론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직전에 네. 이 그 통합 하겠다.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라고 통합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뭐 거의 뭐 동물농장처럼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게 뭐 그 막말까지 다 오가면서 이런 상황인데 좀 다들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부에서 그 비서실장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당원 투표로 합당 결의를 하면 이게 지금 당원 위반 아니냐,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던데 전당대회 할 거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할 건지 말 건지 추진할 건지 말 건지는 의견 묻고 추진하자고 하면 그게 더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전당대회 수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현장 투표했는데 부결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부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어요. 왜요? 막 이제 거의 뭐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또 그 통합 반대하는 쪽에 막 열심히 당원들 또 옛날 야당 전당대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전당원 투표로 해놓고 네. 전당대회를 좀 무난하게 치르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 전에도 또 절차가 있어요. 당무회의에서 일단 당원 투표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당원도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이 이렇게 이제 산이 많아요. 예. 넘어야 할 산이.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어쨌든 승부수를 던졌네요. 네. 간만에. 아무튼 뭐 이제 통합 반대하는 쪽에서 또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가처분 신청도 그러고 전당대회 의장이 지금 이상돈 의원이라는데 지금 통합에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장이 개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절차 그 당원들 몇 분의 몇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정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한 절차들이 있고 또 암초들이 많죠. 생각보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뭐 이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 때 이제 절차 문제라든지 규정 문제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세세한 거 실무적인 얘기 말고 좀 큰 틀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통합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까?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은 이제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당 쪽에 그 소위 말해서 왼쪽에 있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힘을 키워야겠다.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일단 바른정당부터 통합을 하고. 나중에 키워서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도 뭘 해보겠다 그 생각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 같은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이걸 해결해야지 산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 마지막 승부수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이제 집으로 진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조사에 그 20%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하면은 20%. 그런데
그 당 유력한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후에 또 몇 차례 더 이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했더니 더 돌렸다? 한 20%가 통합을 하면 한 20%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네. 그걸 상당히 지금 안철수 대표가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 호남 의원들을 이제 호남 그 구태 정치인으로 오늘 또 그냥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떨어내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뭐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늘 뭐 입에다 달고 있는 것처럼 2등 전략으로 그렇게 아예 딱 단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지금 이 거사를 일으킨 거죠. 근데 거사를 일으키는데 궁금한 게 하는데 20%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제 보통 컨벤션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효과로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근데 보통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보통 한 15% 정도 나온다. 큰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20%가 높은 수치입니까? 20%가 지금 높은 수치죠. 6%. 지금 현재 6%인데. 수치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높은 6%죠. 컨벤션 효과까지 고려한다. 문제는 20%를 지금 이제 20%면 2등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높죠. 근데 20%라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의 경쟁에서 자기들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건데 예. 그 조사 어떤 조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지만 바른정당도 저게 유승민 의원하고 남아있는 11명 의원들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합당 절차를 거칠 것이냐. 네. 그것도 또 모르는 얘기고 네. 실제로 호남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되는 것하고 달리 전남, 광주, 전남이 19명 중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1명이고 18명이 국민의당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대략 한 2명 정도 빼놓고는 거취 표명을 안 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안철수 대표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2명 정도, 두 의원 말고. 네. 전라북도가 한 9명, 전체 9명 의원 중에서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1명씩 해서 7명인데 1명 빼놓고 나머지들은 따라갈까. 이게 지금 취재한 광주 전남 의원 기자들 몇 명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의논해 보니까 자기들 취재한 걸로는 그렇게 나온다. 오늘 제가 오후에 들었거든요. 실제로 생각보다 그러면은 전체 22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예. 제가 한번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색깔이 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통합하지 않고 그냥 따로 해가지고 했는데 당선자도 배출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 지방선거에서 폭망을 해요. 그러면 당의 존폐까지 그 걱정이 되는 고사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럼 통합 카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죠. 첫 번째가. 예, 일단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나머지 호남파 의원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또 그거를 뭐 막상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뭐 의총 때는 떠들지만은 네. 마이크 이렇게 들이대면은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또 지방선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네. 그럼 또 정반대. 그래 불가피한 현실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어요. 그럼 그런다고 이기냐? 라는 또 다른 현실 문제가 닥치는 거죠.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민주당이 타겟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타겟이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할 수 없으니 전략적으로 몇 개만 자기들은 이기면 된다. 네. 자유한국당을 이기면 된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경쟁해서 3자 구도로 치러서 경쟁해서 조금 몇 군데 이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도의 이 외연을 넓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유승민 그 두 분의 전략이. 네. 그렇게 해서 승부를 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당을 가지고 지자체를 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 나은 전쟁을 할 수 있다.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2등 싸움인데 그 2등 싸움이라고 하는 게 좀 그 더불어민주당의 상대적 약세 지역에서는 2등 싸움이라는 게 결국은 당선자를 배출하는 1등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인 그렇죠.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선거연대를 자유한국당하고도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보면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안철수, 네. 인천, 유정복. 네. 경기 남경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을 해볼만 하죠. 선거연합이 자유한국당하고 한다고요? 아니 더 크게 보면 그렇게 갈 수.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 의원들이 그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서가번 의원이 말씀하시던 거를 제가 중간에 그런데 그걸 좀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만약에 전당대회까지 해서 합당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호남권 의원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나오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줍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서가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하고의 관계는 부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 단계고요. 호남권 의원 결국 입장에서?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독자적으로? 그렇죠. 탈당을 한 20명 다음에? 넘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지자체 선거 이후에 총선 전에 이제 또다시 그 정치권이 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시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그때를 바라보겠죠. 지금 정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든 무슨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친분 관계를 갖는 순간 전라도 출신의 의원들은 정치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침몰하고 있는 이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도 쪽 의원들조차도 막상 통합이 되면은 안철수 대표 쪽을 통합당으로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그 숫자가 20명이 넘더라는 거죠. 어차피 비례대표는 못 움직이는 한 분들한테 이렇게 의사를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돌아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게 민주당에 지금 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현역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껴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 굉장히 쉽고 난제입니다. 거기다 뭐 단체장 그러니까 뭐 준비는 벌써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그죠? 단체장 이번 선거는 그렇죠. 이번 선거에 뭐 그렇게 큰 변동을 갖고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호남권 의원들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그 합당으로 간다면 나와가지고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진짜로 구성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정치적 값어치를 올리는 데는 그 지름길이긴 하죠. 개별 입당은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당장 만만치를 않아요.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도저히 새로운 당이 네. 존립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20%대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중도 보수의 대표 정당이 된다는 가망성이 없어지면 호남 출신의 의원들은 합계하기가 쉽지 않죠. 접근 포인트 하나 지금 짚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에 가서 접근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통합을 했는데 넌 인정 못해. 나는 안 해.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너댓 명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너댓 명의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동태도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고. 지금 뭐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꼬시고 있을걸요.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한 명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도 벌써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암시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친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바른당으로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고. 네. 또 유승민 대표가 안 맞아요. 유승민 대표하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특히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원희룡 지사도 네. 바른당으로 제주도에서 이른바 3번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을까요? 그러면 그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냥 나 돌아갈래.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또 홍준표 대표는 남경필이 절대 안 된다. 또 원희룡은 괜찮고. 왜 남경필 지사면 콕 집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감이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무슨 사감?
그러니까 이제 소장 개혁파들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때 당대표 쫓겨나고 그럴 때도 이제 소장 개혁파들이 역할을 그랬거든요. 이른바 남원정 뭐 하는 그 소장파들한테. 그다음에 가장 잠재적 라이벌이죠. 경기도지사가 되는 순간.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대권 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남경필이 경기도지사 3이 재선이 되는 순간 홍준표 리더십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 값어치는 안 받아준다. 야, 그렇구나. 역시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작동이 된다라는. 보세요. 유해 최고 그냥 뭐 윤리 심판에 예부한 거 보세요. 홍준표 본인을 좀 비난했다고 해서. 이 합당권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지금 자유한국당 잠깐 짚어보죠. 그러니까 앞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손학규 고문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만약에 합당으로 가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자기는 대표 안 맡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으니까 그럼 사실 유승민 대표가 또 맡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손학규 고문이 통합신당의 당 대표를 맡는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손학규라는 분은 언론에서 과잉 대접을 받아요. 국민들은 손학규라는 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패턴이 있는 게 개봉 박두 때까지는 상당히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근데 뭐 손학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른바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들이 2030 세대로 보면 2030 세대고. 네. 그다음에 진영으로 보면 중도 진영의 대안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호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유승민을 대신해서 당을 새롭게 출범시키는 당 대표로 네. 언뜻 보면 손학규 대표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새로 안철수가 원하는 안철수가 꾸리고자 하는 당의 네. 모습일까. 네. 국회의원 지금 뭐 국회의원과 호남을 버리고 새롭게 이건 100% 안철수 개인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 대권을 위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2030이 지지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 예. 손 대표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까 어쩔 수 없이 찾다 안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쉬운 선택지는 아닐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합당을 하면서 전혀 의회의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그렇죠. 간판으로 내세우는 게 이게 좀 상징 효과가 제일 있다고 봐야 돼요. 상징적으로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지. 근데 그런 인물이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인물을 찾다가 안 되면 이제 어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유한국당 잠깐 짚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교통 상황인데 0567님이 문자 주시기를 김포 한강로 서울 방면 완전 주차장이라고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48분 국도 우회하세요. 이렇게 좀 제보를 주셨습니다. 김포 쪽도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잠깐 이 당무감사 결과는 뭐 워낙 평지풍파가 커서 많은 언론이 짚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되짚을 이유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홍준표 대표와 유여해 최고위원 간의 애증의 역사는 어떻게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가번 의원님. 애증의 관계 맞는 거죠? 애증의 관계. 좋을 때는 많이 좋았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여해 최고는 애정을 보냈는데 일방적이었던 겁니까? 홍준표 후보 또는 홍준표 대표는 그거를 애정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죠. 애증. 아니 그러니까 애정을 받았어야 그다음에 또 애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애정을 보냈다고 유해 최고는 얘기를 하지만 홍준표는 그걸 애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일관됐다. 예.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읽으세요? 근데 왜 유여해를 징계를 한다는 거죠?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당 행위라던데요, 명분은. 그러니까 뭘 해당했다는 거죠? 막말해서 당의 그 이미지나 이런 걸 실추시켰다 이거잖아요. 홍준표 대표를 비난했다고. 윤리 같이 가야지 왜 유해만 보내요? 오늘 유해 최고위원이 그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제가 좀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5시에 열렸는데 이게 오늘 결정은 안 됐고 26일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속보가 올라왔는데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리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무슨 독재 정당도 아니고 뭐 비판했다고 윤리 보내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야의 그분을 감싸는 건 아니고 여야의 최고는 당원이 뽑은 최고위원이에요. 선출직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거를 당 대표를 당무감사 걸려서 지구당위원장 잃게 된 최고위원을 그런 예도 드뭅니다. 정당상 드문데 그거는 뭐 혁신이라고 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고 대표를 비난한 좀 격렬하게 비난한 것을 당무위에 넣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사당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개인 회사인지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쉽지 않은 뭐 일을 친박의당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럼요. 급속하게 홍준표 대표 1인 체제의 당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일 모레입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는 걸 확정을 해 주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죄가 나오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정부 여당으로서는 타격이 크겠죠. 홍준표가 없어지면. 아 잠깐만요. 정부 여당이 타격이 크죠. 이제 유죄가 나오면은. 왜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지금보다 낫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겁니까? 홍준표 체제가? 그렇죠. 여기까지죠. 그 대신에 이제 무죄가 나오면 탄력은 받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법원 판결 날짜가 나왔을 때 네. 이미 판결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만 모르지. 그렇죠. 네. 판결문은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법조 쪽은 좀 세거든요. 네. 그리고 좀 엉뚱하게 이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종종 나와요. 법원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주심 대법관이 꽤 보수적 판결을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을 내는 일단은 거죠? 그래도 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홍준표 대표 쪽이겠죠. 자유한국당도 친박이나 무죄 확정을 자신하고 있다. 원래 당사자는 다 낙관합니다. 예, 좀 그 진영에서는 좀 낙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던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여기서 예단하거나 점치지 말고. 그럴 필요는 없죠. 금방 알 텐데. 이틀 뒤면 결과 나오니까요.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직설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눈 내리는 길인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이 이렇게 이제 산이 많아요. 예. 넘어야 산이.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철수 어쨌든 승부수를 던졌네요. 네. 간만에. 아무튼 통합 반대하는 쪽에서 또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가처분 신청도 그러고 전당대회 의장이 지금 이상돈 의원이라는데 지금 통합에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장이 개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절차 당원들 몇 분의 몇에 의해서 동의해서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한 절차들이 있고 또 암초들이 많죠. 생각보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이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 때 이제 절차 문제라든지 규정 문제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세세한 실무적인 얘기 말고 좀 큰 틀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통합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까? 정도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이제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당 쪽에 소위 말해서 왼쪽에 있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힘을 키워야겠다. 이제 그런 계산을 하고 작심을 하고 지금 이 거사를 일으킨 거죠. 근데 거사를 일으키는데 궁금한 게 하는데 20%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제 보통 컨벤션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근데 보통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보통 한 15% 정도 나온다. 큰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이라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20%가 높은 수치입니까?
20%가 지금 높은 수치죠. 6%. 지금 현재 6%인데. 수치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높은 6%죠. 컨벤션 효과까지 고려한다. 문제는 20%를 지금 이제 20%면 2등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높죠. 근데 20%라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의 경쟁에서 자기들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건데 예. 그 조사 어떤 조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지만 바른정당도 저게 유승민 의원하고 남아있는 11명 의원들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합당 절차를 거칠 것이냐. 네. 그것도 또 모르는 얘기고 네. 실제로 호남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되는 것하고 달리 전남, 광주, 전남이 19명 중에서 지금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일단 바른정당부터 통합을 하고 네. 나중에 키워서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도 뭘 해보겠다 그 생각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 같은데 네. 이제 자기는 이제 이걸 해결해야지 산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 마지막 승부수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이제 집으로 진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네. 조사에 그 20%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하면은 예. 20%. 그런데 그 당 유력한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후에 또 몇 차례 더 이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더 돌렸다? 한 20%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한 20%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네. 그걸 상당히 지금 안철수 대표가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 호남 의원들을 이제 호남 그 구태 정치인으로 오늘 또 그냥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떨어내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뭐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늘 뭐 입에다 달고 있는 것처럼 2등 전략으로 그렇게 아예 딱 단정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뭐 거의 뭐 동물농장처럼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게 뭐 그 막말까지 다 오가면서 이런 상황인데 좀 다들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부에서 그 비서실장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당원 투표로 합당 결의를 하면 이게 지금 당원 위반 아니냐.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던데 전당대회 할 거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할 건지 말 건지 추진할 건지 말 건지는 의견 묻고 추진하자고 하면 그게 더 많이 나오면 그다음에 전당대회 수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현장 투표했는데 부결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부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어요. 왜요? 막 이제 거의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또 그 통합 반대하는 쪽에 막 열심히 당원들 또 옛날 야당 전당대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전당원 투표로 해놓고 네. 전당대회를 좀 무난하게 치르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 전에도 또 절차가 있어요. 당무회의에서 일단 당원 투표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당원도 뚫고 오신 두 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어요? 별로 안 했어요. 그 강북강변 마포에서 상암까지 구간은 뭐 그냥 조금 뭐 천천히 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 게 지금 고양, 파주, 일산 이쪽은 뭐 지금 기상 상황도 심각하고 도로 상황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기도 시흥, 신천동, 월곶동은 아예 눈이 아예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큰 나라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래도 눈이 시작을 했습니다. 눈발이 세요. 그나마 다행인 게 내일 날씨가 되게 푸근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린 눈이 빨리 녹아야 되는데 조금 그거는 좀 더 푹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 기상 상황, 도로 상황은 계속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화끈하게 한번 또 정치 상황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늘에서는 눈폭탄이 떨어졌고 국민의당에는 통합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의총에서 뭐 격렬하게 토론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직전에 그 통합
하겠다.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라고 통합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지